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가 너무 이릅니까? 두 사람의 대권 레이스 시작됐다. 이르긴요. 아유, 이제 대선까지 대선 그래봐 이제 2017년 12월인데 네. 예. 사실 2017년 되면 본격적 대선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 1년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는 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여당 예.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야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년 전부터 이른바 프레지던셜 캠페인이라고 그래갖고 슬슬 이제 분위기를 갖다 돋웁니다. 분위기를 돋우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문재인, 박원순 두 강력한 대권 후보 마침 또 묘하게도 2월 8일 같은 날 한 사람은 당 대표가 되고 2년 1개월 만에 한 사람은 어쨌든 대권 명당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대권 명당이라는 곳인데 명당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대권 명당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닙니다. 오늘 신현숙 변호사님 나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잘 읽으시는 분이시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당선되는 게 확정됐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뭐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박원순 현재 시장님께서는 문재인 의원이 어떻게 하는지는 별 영향을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스스로 갖고 계신 계획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분이지.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으면 네.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야권의 대권 후보는 나밖에 없다, 땡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밖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안 됐으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아마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결국은 대선 가도에까지 회복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박원순 시장한테 유리한 국면이었을 텐데 그 상황에 못 들어간 건 약간 아쉬울 수는 있겠죠. 두 분 친해요? 누가 이분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아주 친해요. 사법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보면 사법연수원 마치고 둘이 이렇게 나란히 손잡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거 옛날 얘기고 지금도 친합니까? 지금도 친한 척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현재 문재인 의원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문재인 의원하고 박원순 그 시장님을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의원은 저 같으신 것 같아요. 외모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딱 모셔를 취하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야금야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막상 문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준비가 돼 있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가지 긴급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두 분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사법연수 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제 마침 제가 우연히 보면 방송국에 간다고 택시를 타고 갔더니 그 기사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저 문재인 이제 당 대표 됐다는 소식을 듣더니 아유 젊은 사람이 돼서 잘 됐어. 아이 박원순 시장 말은 너무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문재인 젊고 박원순 시장은 나이가 들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아까 보면 외모가 화려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 문재인 의원이 53년생이고 박원순 저 시장이 55년생이 그렇습니다. 어립니다 나이가. 근데 의외로 보니까 조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좀 얼굴이 동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들 계시는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표보다 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회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네. 혹시 뭐 호사가들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도 정치하시는 분들 뭐 명당, 뭐 사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28억짜리 비난을 무릅쓰고도 네. 가회동 대권 명당이라는 곳으로 간 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호사가들 얘기했죠. 일단 그게 전세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전세 보증금이 28억이고 계약 기간 지금 2년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예. 2년 후에 집주인이 방 빼 하면 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가회동도 지금 거기서 그게 누가 됐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됐고 됐었죠. 예. 반면에 이회창 정주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도 안 됐고 이회창 안 됐고. 저거는 제가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묘하게 이게 쫙 가운데 길이 북촌로입니다. 북촌로. 북촌로 이쪽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북촌로 왼쪽에 계시던 분들은 다 좋아요. 건재하시네요. 이명박 대통령 건재하고 김승현 회장 감옥 갔다가도 나와서 건재하시죠. 아들 그저 승마하는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오른쪽 분들은 묘하게도 될 듯 안 됐던 분들이에요. 이회찬. 아니 지금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 오른쪽에 줄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 빼고 지금 위에 이회창, 정주영 두 분 다 보면 될 듯 두 분 다 안 되셨잖아요. 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참 뭐 몇 분들이 여기에 왕기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로 모셨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그 얘기했는데 빨리 참모들을 갖다 갈아치우십시오 얘기했는 게 왜 하필이면 북촌은 오른쪽에 세웁니까? 왼쪽으로 가야지. 아니 뭐 왼쪽으로. 2년 후에 잽싸게 왼쪽으로 가. 2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세 분이 말씀하시기를 두 후보라 못하지만 잠룡이죠. 예비 후보 잠룡. 잠룡. 예. 강점을 한번 봤습니다. 이 강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국방 빼곤 다 있는 서울시장의 행정 경험이 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때가 덜 묻은 것으로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외견상으로 동의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일단 주지사라든지 어쨌든 이 주지사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신한 이미지라든지 뭐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소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보면 50대 같은 경우 보면 대체로 좀 보수 쪽의 지지가 높은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50대 지지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신한 이미지라든지 폭넓은 어떤 행정 경륜, 여유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아마 그런 지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대표의 강점을 보기 전에 예. 박원순 시장 약점 한번 보시죠. 예. 약점을 한번 보니까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이 얘기 많습니다. 뭐 겉으로만 서민이다.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하고 아니 원래 저도 좀 의심이 가는데. 별로 원래 저 시장 되시기 전부터 예. 그 보면 협찬의 전문가 아닙니까? 협찬 전문가다 그래갖고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협찬 굉장히 받아오고 또 뭐 심지어는 보면 예전에 방배동 사실 때도 보면은 뭐 수억 뭐 빚은 몇 억 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초호화에 어떻게 보면은 초호화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고가의 전세금을 내고 지냈고 막상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낡은 구두 해진 구두에다가 뒤에 백이라고 그러네. 예. 빅색 예. 백팩 메고 거기다 뭐 고구마 넣어갖고 도시락 먹어가면서 이른바 서민 코스프레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당내 기반이 취약한 부분은 이번에 사실 문재인 대표가 되셨습니다만은 박지원 예. 너무 아깝게졌죠. 그렇습니다. 너무 아깝게져서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이른바 동교동계들이 뭔가 대안을 찾을 거예요. 문재인과 대항마로서. 그 대항으로서는 당내 기반이 취약한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 이른바 비노계들. 이번에 저 비노와 친노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박원순 시장한테 전략적 제의를 하자고 아마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약점이자 기회의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겉으로만 서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표가 절반입니다. 여성의 입장 또는 주부의 입장, 여론을 나름 주도하고 있는 엄청난 표가 많은 입장에서 박원순 시장 겉으로만 뭐 서민이고 알고 봤더니 아니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변 얘기 들어보면? 주변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 관심이 없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의원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쉽게 띄고 그 못지않게 TV도 자주 나오시고 쟁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선에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유가 대통령을 서울시장처럼 관리형, 꼼꼼하고 조용조용한 잔잔한 행보 이런 걸 원하는지는 별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있어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가 화려한 연기력을 필요로 하듯이 무언가 잡는 장악력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갈 때 점점 불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성단체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박원순 시장이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은 좀 더 카리스마 있는 후보를 원합니까? 대체적으로? 대선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재선하실 때도 사모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잘 피해 가셨죠. 근데 대선 때 그 부분이 다시 재점화가 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집안 싶습니다. 얘기 가지고 저는 공격하는 건 마뜩치 않은. 그래서 저는 보면은 네. 이제 아까 우리 김경진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주지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셨잖아요. 미국도 보면은 상원의원 출신이 대통령 오바마 같이 예. 하다 보면 또 그 전후로 보면 잘 보세요. 예외 없이 이른바 행정 경험이 있는 주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역풍이라고나 할까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을 했잖아요. 행정 예. 경험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을 했다던가 또 그런 내지는 건 없죠. 도지사를 했던 행정 경험이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만 참모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입니다.
장관을 했다든가 도지사, 서울시장을 한 경험이 없고 그에 반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 되면 거의 6년 정도의 행정 경험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강점이 되겠죠. 예, 두 분 말씀이 약간 엇갈리는데 문재인 당 대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강점이요. 당내 지지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대선을 한번 치러본 정치적 경험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대선 재수해서 됐지 않습니까? 재수. 근데 재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만 나빠지지 않는다면 예. 사실은 한 번 하고 두 번째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도전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경험도 있다. 그러니까 후보로서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도전이라는 것이 이 과정에서 정말로 헛발길질만 하지 않는다면 그 예. 자체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방금 말씀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 떨어지고 재수하시는 과정에서 네.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 의원 당대표 네. 지금 나중에 후보가 되실 예비 후보의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친노 패권주의다. 뭐 오락가락했다. 세월호 때 왔다 갔다 했다. 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도 그랬다. 뭐 반성도 없고 주관도 없고 리더십도 없다. 저는 전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전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오락가락 행보. 예. 대표적으로 대통령 참모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참모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렵사리 만든 한미 FTA 문제 본인이 나중에 돼서 그 반대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락가락 행보고 여기 보면 주관이라는 게 주관이 뚜렷하다. 좀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예. 그 고집이 없는 게 보면 참모들은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 같아요. 참모니 예, 휘둘린다. 휘둘려서 예전에 뭐 요즘은 한 분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예전에 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옆에 삼철이 있다. 그리고 최근 행보를 보더라도 보면은 자기가 좀 지나치게 무슨 얘기 어떤 어젠다 세팅을 아젠다를 먼저 선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 나오면 한 이틀, 3일 있다가 참모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얘기를 던져놓고 항상 반박자가 늦죠. 반박자가 늦은 가운데 참모들이 의견 모으고 이른바 당내 내지 개본에 강경파들이 막 요구하면은 내가 이 얘기했던 데를 확 쏠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앞서 두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향후 행보를 함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갖다 당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런 행보를 보이시면 오히려 당 대표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지요. 문재인 당대표에게 좀 우호적으로 말씀하셨던 변호사께서 네. 반성 없고 주관도 없고 리더십도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단점이라고 공통적으로 뽑으셨으니까 맞을 텐데 오히려 본인은 그거를 이용하실 건데 반성 없고 주관 없고 리더십 부재하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의원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지난번 대선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의원이 한 20만 표를 날렸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나서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 말 때문에. 근데 근데 이정희 전 의원부터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보수층을 결집시킬 만한 구심력이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수층이 굉장히 결집을 했었거든요. 그 예. 구심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먼저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문재인 의원을 위해서 이제 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좀 통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통을 키워라.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대선도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의원이 이길 수도 있었던 대선을 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어디였다고 보냐면 문재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할 때 시원하게 양보 못한 거. 겉으로는 네. 이게 마청님으로서 모든 룰을 다 받아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실무가들 협상에 있어서는 철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이걸 밥그릇 발로 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거 아니네. 앞 말고 뒷말이 다르네. 그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 그러면 저쪽으로 여당 쪽으로 표가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하나 있었고 요번에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승리하긴 했지만 지금 그 룰 마지막 순간에 변경 뭐 해석 변경이 되는지 변경하는 건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변경 안 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이 선관위에서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 해석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 하지 마라. 그 해석 변경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 쪽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그대로 가자 이번만은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훨씬 더 야권이 결집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대선 과정에 들어가면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통을 키우지 않으면 아마 결정적으로 뭐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을 키워라. 통도 통이지만 4.19 이제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마 오늘도 잠깐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만 박정희, 이승만 두 분 전직 대통령 사실 어려운 일 했어요. 근데 예. 문제는 최고위원들 한 명도 못 데려갔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4.29 보선 때 보선 때. 통합진보당하고 보나마나 당내에서 이거 이번에 보면 또 통진당이라든가 야권 연대라는 목소리 나올 겁니다. 그때 본인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냉정하게 끊고 진짜 자기 힘으로 보면 2대1로 또 1대1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리더십이 생기지 또 그때같이 여기 오락가락 행보하시면 안 됩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고 통 키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